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미친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개, 매드덕 전략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국제 정치에서는 서로가 합리적 계산을 한다는 전제하에 뭐 이런저런 그 게임 이론들도 개발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아예 미친 개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경우에 그 공포와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일부러 미친 개처럼 행동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나라가 미친개 전략을 구사하는구나라고 간파당하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저 김정은이가 미친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지 진짜 미친개는 아니지 않냐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 뻔한 전략 구사가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진짜 미친개인지 미친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인지 둘 다 섞여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미친개 전략에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그 경험 속에서 효과가 입증된 몽둥이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뭐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개 전략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전략이라고 구사한다면 그것은 공포를 극대화해서 자기네 요구를 들어 주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뻥입니다. 뻥. 그러니까 몽둥이 갖고 두들겨 패겠다고 나설 때 미친 개가 꼬리 내리고 깨갱거리고 도망가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의 생존 전략이 분명해졌다. 동북아의 미친 개가 돼서 미국, 한국, 일본과 죽도록 맞서 싸우겠다는 전략이다. 이게 이제 미친 개 전략을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서 싸우겠다, 죽도록 맞서 싸우겠다는 전략이 아니고, 겁은 나는데 뭔가 하여튼 짓기는 해야 되니까 미친 개처럼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죽도록 싸우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루기가 쉽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지난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까지 먹어가면서도 김정은이 김여정이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문재인이가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위원장 한 사람뿐이겠는가. 미친 개를 두들겨 잡는 이 몽둥이로 행만한 것이 없다. 조경태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핵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기현은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과감한 자유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때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북 정책이었다. 북한에 대해 종속적인, 수동적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의 약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대응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뉴스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괴물 미사일 현무5를 공개 검토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실물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발사 성공 장면을 아예 제대로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말에 카카오 사태 때문에 다들 굉장히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 카카오 T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기사분들도 영업을 포기한 분들이 많으시고, 또 소비자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톡 단톡방이 잘 안 돼서 불편을 겪은 것이야. 무료 서비스 이용하다가 불편을 겪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컨대 가상화폐 거래가 안 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사태가 그냥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좀 근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건 네이버건 이게 포털을 장악하고 직접 무슨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가가치, 생산된 부가가치에 얹혀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백일화에 드러났기 때문에 좀 근본 대책, 근원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국감에서 연일 문재인 좌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파행과 불법이 저질러졌는지가 폭로되고 있는데, 오늘 KBS의 모럴 해저드도 짚어보겠고요. 환경부와 좌파들 시민단체 간의 유착,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좌파 예술가들의 낯뜨거운 행태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알박기 마사회장의 황당한 자기소개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의 3시간, 고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가 결국 살아있는 상태로 북한에 억류됐다는 최초 보고가 문재인한테 된 이후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 시신 훼손당했는데, 과연 이 3시간 동안 문재인은 진짜 뭘 했길래 고 이대준 씨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 이거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가 친일 국방 가지고 공격을 했다가 아주 호되게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노선을 확 바꿔서 민생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전략 중에 최악의 전략은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우왕좌왕 행태를 보면서 이자가 급하긴 급했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좌파들의 혈세 낭비 행태, 이거 전수조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정진석이 계속 당협 정비를 외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협 정비는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정상 지도부 구축을 위한 전대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속 보이는 좌편향 여론조사에 맞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이제 우리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고 뉴스들도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